이영자매의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해 주실 핫코인은 어떤 건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금이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장의 시작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최근에 굉장히 핫한 게임 관련한 코인들, 대표적으로 엑시 인피니티와 같은 그런 코인들에 관한 코멘트들도 몇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먼저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오늘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해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물량의 비유동 자산에 관한 온체인 데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표를 보면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제 지표에서 역시나 노란색 선이 비유동 자산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유동 자산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을 이제 내가 콜드 월렛으로 이제 가져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뺀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 당장은 비트코인을 매도할 의도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비트코인의 시세에 관한 것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지금 나가시는 차트가 작년 말부터 지금 올해까지 이어지는 차트인데 보시면은 비유동 자산이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될 것입니다. 상승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함께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비유동 자산이 비트코인 가격의 이제 고점에서 최고치를 한번 찍었었는데 이 말인즉 제가 지금 빨간 표시를 해놓은 그 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불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불장에서 이 비유동 자산도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 말인즉 이제 비트코인을 당장 거래소를 통해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내 콜드 월렛으로 옮겨놓고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하락장 그리고 긴 횡보장을 겪었잖아요. 그 시기에 이 비트코인의 비유동 자산 역시도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감소의 폭이 굉장히 가파라요.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요. 비유동 자산이 풀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럼 비트코인을 내가 다시 거래소로 보내서 이 비트코인에 관한 매도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비유동 자산 하락과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도 함께 급상승하는 모습들까지도 포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직전에 몇 달 전부터 겪었었던 이 횡보장 속에서 비유동 자산이 역시나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에서는 최근 한두 달간의 차트를 잘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은 최근 차트예요. 최근에 네. 비유동 자산이 굉장한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역시나 좀 하락장을 겪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유동 자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시 이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당장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해서 매도를 한다라는 의도보다는 나만의 이제 지갑으로 콜드 월렛, 하드웨어로 이제 보관을 해놓고 당장의 거래를 할 의향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수치가 최근에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어요. 굉장히 큰 수치인데 바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 몇 달 전에 이 비트코인의 불장을 겪었었을 때 수치보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뛰어넘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을 콜드 월렛, 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이죠. 그쪽으로 옮겨놓고 당장에 이제 거래소에 유출을 하지 않고 이 비트코인을 당장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3만 달러 선 붕괴가 됐을 때 이 비트코인의 물량이 갑자기 거래소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을 보더라도
이 많은 비트코인의 물량이 거래소로 급격하게 가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까지도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는 이 비트코인의 비유동 자산이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당장에 이제 급격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비유동 자산에 관한 차트를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 이 온체인 데이터로 비유동 자산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뜻은 당분간은 비트코인 매도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큰 하락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준비하신 온체인 데이터는 거래소 순보유 물량입니다. 어떤 지표인가요? 네, 이 유동 자산의 힘을 함께 이제 북돋아줄 수 있는 이제 거래소 순보유 물량인데요. 이 차트는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하실 거예요. 네. 네, 보시면 굉장히 뭐 빨간색도 많고 녹색도 많고 특이하죠. 일단은 이 녹색이 이렇게 솟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래소, 전체 거래소입니다. 모든 토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이 많이 남아돈다. 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순보유 물량이 남아있다, 상승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으로 내려간 거는 순보유 물량이 이제 그만큼 적다라는 거죠. 유통 물량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지켜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순보유 물량 역시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빨간색으로 굉장히 아래로 많이 솟아있죠. 그런데 역시나 이 부분도 우리가 최근에 겪었었던 이 하락장에서는 또 비트코인의 순보유 물량이 유통량이 상당히 또 위로 솟아 있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회색 선은 역시나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보유 물량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유통량, 사실상 우리가 발행량도 중요하지만 유통량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통량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차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순보유 물량도요. 최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좀 확대를 해놨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 올해 7월, 8월 초까지의 그런 차트인데 보시면은 이때가 이 상승장입니다. 이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순보유 물량 역시 아래로 향해 있죠. 그러니까 유통량이 그만큼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락장에서 순보유 물량이 역시나 위로 솟아 있습니다. 굉장히 유통 물량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래소에 많은 비트코인의 물량이 풀렸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순보유 물량 역시도요. 최근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보시기 쉽게 딱 표시를 해놨는데 네. 최근에 역대 최고치의 수준을 찍었고요. 이 수치가 우리가 비트코인 불장에서보다 더 많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순보유 물량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유통 물량이 최고치로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순보유 물량도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이 비트코인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그만큼 적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순보유 물량이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물량을 콜드월렛으로 많이 보내서 당장에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표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온체인 데이터가 모두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의 또 온체인 지표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 활성화 주소수를 체크를 해봤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던 이유는요. 비트코인이 올해 상승장을 겪었었을 때 활성화 주소수도 상당한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활성화 주소수다라고 하면은 지갑이 얼만큼 활성화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래가 활발하게 될수록 이 활성화 주소수 역시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폭을 가파르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활성화 주소수까지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앞서 보여드린 순 보유 물량과 또 다른 지표들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사실 이 활성화 주소수가 회복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이제 비트코인 시세에 관해서는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장을 겪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좀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올해 불장에서도 이제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 활성화 주소수 역시도 확대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온체인 데이터상 비트코인 활성화 주소수가 그렇게 증폭되지 않고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비트코인 상승장까지는 좀 예측을 해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온체인 데이터 지표상에 이 네. 비트코인의 좀 상승장을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는 포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활성화 주소수까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요즘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 종목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뭘 사도 떡상하던 시절은 이제 갔고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는 건 단연 엑시 인피니티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4,000원대였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45,000원대 10배 이상 상승한 모습인데요. 28일 업비트에 따르면 엑시 인피니티의 가격은 일주일 사이 105.53%, 한 달 사이 1,090% 이상 올랐습니다. 알트코인 대부분이 약세인 상황에서도 홀로 독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업비트에서 엑시 인피니티의 하루 거래 대금은 1조에서 3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 중에서 1위를 기록했고요. 또 비트코인 거래 대금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거래 대금입니다. 엄청난 이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투자자분들도 엑시 인피니티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게임인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가는 화면인데요. 이 교배를 하면서 게임을 이어나가는 거라고 하는데 어떤 게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엑시를 이제 3마리를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제 3마리를 구매를 해서 엑시와 내가 다른 엑시들과 이제 대결을 붙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을 실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해봤어요. 네. 이제 해봤는데 엑시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엑시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한 마리, 두 마리는 안 되고 꼭 3마리 이상을 구매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 가격이 평균적으로 $200예요. 네. 그러면은 3마리를 사게 되면 5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어서 조금 망설였지만 그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이제 게임을 해봤는데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이 엑시 가격도 많이 좀 내려갔더라고요. 네. 이 대중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일단 제가 엑시 게임을 해봤는데 엑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로닌이라는 엑시 인피니티의 지갑을 개설을 해야 합니다. 지갑을 개설을 하고 메타마스크를 연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마켓플레이스 안에서 엑시를 3마리를 구입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을 사용을 해서 이제 엑시를 통해서 게임을 하는 건데 이 게임이 왜 주목을 받았을까? 앵커님이 앞서서 좀 설명을 이제 힌트를 많이 주셨는데 보상용 토큰이 이제 발행이 됩니다. 엑시 게임을 하게 되면은 SLP라는 보상용 토큰이 발행이 되는데 이 토큰을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네. 하고 있는 게임이죠, 현재는. 그런데 일단 엑시 인피니티라는 그 비트코인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이 코인이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14배, 한 달 사이에 14배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거래 대금이요. 비트코인 거래 대금의 5배에서 10배가량의 네.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 활발하게 이 게임뿐만 아니라 이 코인 시장에서도 가격이 상승이 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게임이 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용 토큰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그 보상용 토큰이 한 개당 이제 한국 금액으로 350원 정도 합니다. 네. 그런데 엑시 인피니티를 사용하는 이제
모든 사용자들의 평균치를 내봤더니 하루에 100개 정도가 이제 발행이 된다라고 네. 해요.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화로 또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제 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죠. 내가 가상 세계에서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이 실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엑시 인피니티의 인기를 계속해서 북돋아주는 요인인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엑시 인피니티가 지금 현재 정말 핫한 코인인 거는 맞지만은 사실 지금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네. 너무 높아가지고 앞으로의 또 지속성이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필리핀에서 아주 인기가 많잖아요.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라는 의견 주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보라코인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라코인은 게임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인데요. 두나무 앤 파트너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서 2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웨이투빗이 발행을 했습니다. 어떤 코인인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짧게 네, 이제 짚고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일단 보라코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라코인을 발행했던 웨이투빗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네. 지분이 한 40%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아는데 인수를 해서 보라코인이 실제로 상승을 하기도 했죠. 상승을 하기도 했고 시세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 이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에 이제 인수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모멘텀들이 작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네. 이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카카오라는 그런 기업이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네.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미래 산업이다, 미래 네. 먹거리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라코인이 이러한 또 수혜를 받아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라코인에 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네. 백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봤는데 네. 사실 보라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같은 이제 플랫폼 코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네. 보라코인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게임도 개발을 하고 웹사이트도 개발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보라코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요 이제 잘 된 게 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요? 네, 그런 실질적으로 상황이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잘된 부분들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고 서비스 자체가 좀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유저 수도 아직까지는 크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라코인 자체의 성과는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의 인수가 됐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그런 모습일지라도 카카오의 투자를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메타버스와 NFT 관련 사업도 모색 중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요. 또 엑시 인피니티와 보라코인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